저는 30년 동안 집안 난방 구조를 연구해 오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겨울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고지서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찾아오신 한 어르신을 뵈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보일러 노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절기를 살펴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매일 누르던 단 한 개의 버튼이 난방비를 3배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작은 버튼을 바꿨을 뿐인데 집안 온도는 훨씬 오래 유지됐고 다음 달 고지서 숫자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고 난방비만 계속 오르는 겨울. 겹겹이 옷을 껴입고도 발끝이 시린데 매달 고지서는 25만 원, 30만 원씩 나오는 상황 말이에요. 저는 그런 집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 보일러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절기에 있는 버튼 하나, 온도 설정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난방비는 2배, 3배로 뛸 수 있거든요. 제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택 난방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수백 가구의 난방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난방비를 결정하는 건 보일러 성능이 아니라 사용 방법이라는 거죠. 같은 보일러를 쓰더라도 버튼 하나 차이로 한 집은 15만 원, 다른 집은 35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더더욱 설정 하나하나가 중요해졌어요. 작년 겨울에만 해도 가습이 폭탄 맞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실내 모드를 잘못 사용하고 계셨거나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완전히 꺼버리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겨울 한철에 100만 원 가까운 난방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기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조절기만 확인하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정 방법들이에요.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의 진짜 차이, 예약 기능을 제대로 쓰는 법, 외출 모드를 언제 눌러야 하는지, 온수 온도는 몇 도로 맞춰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제대로 알아도 이번 겨울 난방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설정뿐만 아니라 집 자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생활 속 습관들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창문 단열부터 커튼 활용법, 러그 깔기, 틈새 막기, 습도 조절까지. 이런 것들은 돈 거의 안 들이고도 실내 온도를 2도에서 5도까지 올릴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난방비는 줄고 집은 더 따뜻해지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법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생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분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이웃에 사시는 73세 박순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햇살이 드는 오후에도 무릎 담요를 꼭 덮고 계실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난방비는 매달 28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이 나온다며 정말 답답해 하시더군요. 보일러는 하루 종일 켜놓고 계시는데도 집이 따뜻해지질 않는다고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손발이 시려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수면 양말까지 겹쳐 신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댁에 직접 찾아가서 거실 조절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누르시던 버튼이 실내 모드였는데 조절기가 하필 외풍이 심한 현관 근처 벽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은 충분히 따뜻해졌는데도 조절기 주변 공기만 차가우니까 보일러가 계속해서 불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따뜻해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반복하셨지만 실은 보일러가 집 특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버튼을 온돌 모드로 바꿔드리고 바닥 난방수 온도를 57도로 다시 세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수 온도도 50도에서 42도로 낮춰 드렸어요. 그 뒤로 집안은 훨씬 부드러운 온기로 유지됐고 바닥이 은은하게 따뜻해서 담요 없이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셨대요. 그리고 다음 달 고지서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죠. 난방비가 18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1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보일러를 오래 켜서가 아니라 잘못 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버튼 하나, 온도 설정 하나만 바로 잡아도 겨울이 훨씬 편안해지고 고지서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겨울나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전부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온수 온도 조절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설정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절기 설정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난방비와 직접 연결되는 보일러 설정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잘못 사용되는 실내 모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실내 모드라는 건 조절기 주변 공기 온도를 감지해서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함정이 많아요. 조절기가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작동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만약 조절기가 외풍이 들어오는 현관 근처나 차가운 외벽에 붙어 있다면 방 안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데도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열이 약한 주택에서 실내 센서 오차가 난방 효율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양도현 72세님 댁도 그랬습니다. 조절기가 찬바람이 스며드는 벽 바로 옆에 있다 보니 거실은 후끈한데 보일러는 멈추질 않더라고요. 결국 한 달에 33만 원씩 난방비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온돌 모드로 바꿔드렸더니 다음 달엔 21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집 조절기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창문 근처나 외벽 쪽은 아닌가요? 만약 외풍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위치라면 실내 모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절기가 냉기 유입 위치에 있다면 온돌 모드로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럼 온돌 모드는 뭐가 다를까요? 온돌 모드는 공기 온도가 아니라 바닥을 데워서 열을 오래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바닥에 깔린 난방 파이프 속 물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외풍의 영향을 덜 받아요. 한번 데워진 바닥은 열기를 오래 머금고 있어서 보일러가 자주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국내 건축환경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외풍이 많은 집일수록 온돌 모드의 지속 열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장미정 70세 님도
외풍 많은 빌라에 사셨는데요. 실내 모드로 계속 쓰시다가 온돌 모드로 바꾼 뒤에 집안 온기가 훨씬 오래 유지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이 따뜻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온돌 모드로 바꾸실 때는 바닥 난방수 온도를 55도에서 60도 사이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온도로 올리시면 가스 소모만 늘어나니까 57도 정도로 시작하셔서 체감 온도 보면서 조금씩 조절하시면 돼요. 혹시 온돌 모드로 바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 당장 조절기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예약 기능입니다. 예약이라고 하면 몇 시간 뒤에 보일러가 켜진다는 뜻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예약 기능은 그게 아니에요. 일정 간격으로 약하게 돌려서 바닥 온기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완전히 꺼버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열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한국주택에너지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간헐 유지 난방이 초기 재가열 에너지를 크게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완전히 식어버린 집을 다시 데우려면 엄청난 가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온기를 유지하면 다시 틀었을 때 금방 따뜻해져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오진수님이 딱 이런 경우셨어요.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완전히 꺼버리셨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최고 온도로 확 틀어서 빨리 데우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난방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한 달에 32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제가 외출할 땐 2시간 예약으로 바닥 온기를 유지하라고 알려드렸더니 다음 달엔 2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외출할 때 보일러를 꺼두시는 편인가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 꼭 예약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2시간이나 3시간 예약으로 설정하시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고 은은한 온기가 계속 유지됩니다. 완전 종료는 재가동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외출 모드입니다. 외출 모드도 많이 오해받는 기능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외출할 때 습관적으로 누르시는데 사실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용입니다. 실내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작동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외출에 사용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국내 난방설비 연구 보고서를 보면 외출 모드는 실내 온도가 8도 이하일 때만 작동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 몇 시간 외출한다고 집안 온도가 8도까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출 모드를 눌러도 보일러는 꺼진 채로 있다가 집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져야 비로소 작동하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74세 윤재호 님이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아침에 시장 가실 때 외출 버튼 누르고 점심에 복지관 가실 때 또 외출 버튼 누르시고 하루에 2~3번씩 누르셨대요. 그런데 집이 너무 차가워져서 돌아오시면 손발이 얼어붙고 재가열하는데 가스가 엄청 들어갔죠. 한 달 난방비가 35만 원까지 나왔어요. 3시간 이하 외출은 온도만 3도 낮추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22도로 맞춰 놓으셨다면 19도로만 낮춰 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보일러가 최소한의 작동만 하면서 온기를 유지합니다. 외출 버튼 자주 누르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습관적인 외출 모드 사용을 멈추시고 온도만 살짝 낮춰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난방비가 확 줄어듭니다. 5번째는 온수 온도 설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불필요하게 높은 온수 온도는 에너지 낭비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온수 온도를 10도만 낮춰도 연료 사용량이 최대 20% 감소한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67세 강선혜님은
온수 온도를 늘 50도 고온에 맞춰 놓으시고 사용할 때 찬물을 섞어서 쓰셨대요. 뜨거운 물 만들어 놓고 차가운 물로 식혀서 쓰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지 아세요? 가스로 물을 50도까지 데웠다가 다시 찬물로 섞어서 40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40도로 맞춰 놓으면 될 걸 말이에요. 겨울철에는 온수 온도를 42도에서 45도 사이로 맞추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35도 정도로 낮춰도 충분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과열된 거예요.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지금 집 온수 온도 몇 도로 되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50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오늘 당장 42도로 낮춰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심야 전기 온수기를 함께 쓰시는 분들께 중요한 팁입니다. 보일러 온수와 전기 온수기를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보일러 온수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전기 온수기를 쓰는 의미가 없어져요. 밤에 싼 전기로 물을 데워 놓는 게 전기 온수기의 장점인데 낮에 가스로 또 물을 데우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땐 보일러 온수 온도를 최소로 낮춰 놓으시고 전기 온수기만 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온수기 물이 모자랄 때만 보일러 온수를 보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난방비와 전기료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일러 설정으로 난방비를 줄이는 6가지 핵심 방법이었습니다. 실내 모드 대신 온돌 모드 쓰기, 예약 기능으로 온기 유지하기, 외출 모드 함부로 안 누르기, 온수 온도 적절히 낮추기. 이것들만 제대로 지켜도 난방비가 30%에서 5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일러 설정을 넘어서 집 자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잘 사용해도 집에서 열이 빠져나가면 소용없거든요. 집 구조와 환경을 조금만 손봐도 같은 난방으로 훨씬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창문 단열 강화입니다. 여러분, 실내 열 손실의 약 40%가 창문에서 발생한다는 거 아세요? 창문은 벽보다 훨씬 얇고 유리라는 재질 자체가 열전도율이 높아서 열이 쉽게 빠져나가거든요. 아무리 보일러를 세게 틀어도 창문으로 열이 새나가면 집이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창문에 단열 시트를 붙이는 겁니다. 단열 시트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몇천 원에서 만 원대로 저렴해요. 붙이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창문 틀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시트를 붙이고 드라이기로 살짝 열을 가하면 팽팽하게 밀착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자리 공기층이 생기지 않게 꼼꼼하게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서리 부분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단열 시트는 겨울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쓴 시트는 밀착력이 떨어져서 효율이 낮아지거든요. 여러분 댁에는 단열 시트 붙어 있나요? 아직 안 붙이셨다면 내일 당장 마트 가서 사다가 붙여보세요. 체감 온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두꺼운 커튼의 온기 효과입니다. 커튼은 단순히 빛을 가리는 용도가 아니에요. 커튼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또 하나의 단열막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벨벳 소재 커튼은 보온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 바로 커튼을 내리는 겁니다. 저녁 5시쯤 되면 바깥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 전에 미리 커튼을 쳐놓으면 실내 온기가 창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낮에 햇빛이 잘 들 때는 커튼을 활짝 열어서 자연열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튼이 창문 크기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짧거나 좁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커튼이 바닥까지 내려오고 창문 양옆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여야 찬바람을 제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커튼만 내려도 더 따뜻해지는 느낌 받아보셨나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다면 오늘 저녁부터 커튼을 일찍 쳐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러그와 카페트 활용입니다. 바닥에 러그나 카페트를 깔아두면 데워진 바닥 열기를 오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온돌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 집에서는 러그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공기 중으로 바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러그에 머물러 있거든요. 너무 얇은 러그는 효과가 적으니까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거실이나 침실처럼 오래 머무는 공간 중심으로 깔아두시면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이 확실히 다릅니다. 소파 앞이나 침대 옆에 러그를 깔아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발 디딜 때 차갑지 않아서 좋아요. 집에 러그 깔아두시는 편인가요? 아직 없으시다면 큰 사이즈 하나만 사다가 거실 중앙에 깔아보세요. 같은 난방 온도인데도 훨씬 포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러그는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보온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네 번째는 틈새 바람 차단입니다. 여러분, 문틀이나 창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작은 틈새에서도 계속 냉기가 들어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틈새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집이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문틀이 낡은 집은 틈새가 많아서 보온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문풍지나 방풍 테이프입니다. 문틀과 창틀의 틈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모두 테이프로 막아주세요. 현관문 아래쪽 틈새도 잊지 마시고요. 바닥 문풍지를 붙이면 현관으로 들어오는 외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풍지는 계절마다 교체해줘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한번 붙인 문풍지는 시간이 지나면 점착력이 떨어지고 틈이 생기거든요. 겨울 시작할 때 새 문풍지로 바꿔주시고 봄에 떼어냈다가 다음 겨울에 또 새 걸로 붙이는 게 좋아요. 문풍지 붙여보고 체감 온도 달라진 적 있으셨나요?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붙이는 위치가 잘못됐거나 틈새를 다 못 막은 경우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겨울철 습도 관리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습도가 체감 온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40%에서 60% 정도 유지되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더 높게 느껴져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기 쉽거든요.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도 트고 목도 칼칼하고 감기에도 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면 습도도 올라가고 빨래도 마르고 일석이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습도가 너무 과하면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습도계로 확인해서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환기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시켜주셔야 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따뜻한 시간에 10분 정도만 창문 열어두시면 실내 공기도 상쾌해지고 과한 습기도 날아가요. 가습했을 때 더 포근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건조한 겨울일수록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햇빛 활용입니다. 낮 동안 들어오는 햇빛은 공짜 난방이에요. 태양열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보일러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시간대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두고 햇살을 실내로 끌어들이세요. 특히 남향 창문이 있다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햇빛이 쭉 들어오니까 그 열기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겁니다. 햇빛이 들어온 방은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해가 지면 바로 커튼을 쳐서 그 열기를 가둬두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오후부터 저녁까지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창가에 화분을 너무 많이 두면 햇빛이 가려지니까 햇빛 드는 공간은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7번째는 문 닫기 습관입니다. 난방하는 방과 안 하는 공간을 확실히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실과 방만 난방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은 안 한다면 문을 꼭 닫아 두셔야 해요. 문을 열어두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간으로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현관문은 꼭 닫아 두세요. 현관은 외부와 바로 연결되는 공간이라 제일 춥거든요. 현관문을 열어두면 거실 온기가 현관 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각 방마다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문을 닫아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8번째는 단열 슬리퍼 신기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온몸이 춥게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난방을 해도 발바닥이 차가우면 체감 온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두툼한 실내화나 단열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타일 바닥이나 장판이 얇은 집은 바닥이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푹신한 실내화만 신어도 발이 훨씬 따뜻합니다. 수면 양말까지 신으면 더 좋고요. 발이 따뜻하면 보일러 온도를 1도, 2도 낮춰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지만 난방비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온풍기 활용입니다. 보일러만으로 집 전체를 데우는 것보다 자주 머무는 공간만 온풍기로 집중 난방하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시간이 많다면 소형 온풍기 하나 틀어놓고 보일러는 약하게 유지하는 거죠. 온풍기는 전기를 쓰긴 하지만 가스보일러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온풍기 활용이 더 경제적입니다. 집 전체를 데울 필요 없이 내가 있는 공간만 따뜻하게 하면 되니까요. 요즘은 저전력 온풍기도 많이 나와 있으니 한 대 장만해 두시면 겨울철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10번째는 온열 매트나 전기장판 활용입니다. 잠자리가 따뜻하면 보일러를 밤새 틀어놓지 않아도 돼요. 온열 매트를 침대에 깔고 자면 몸이 직접 닿는 부분이 따뜻해서 실내 온도가 좀 낮아도 충분히 잘 수 있거든요. 온열 매트는 전기 요금도 많이 안 나와요. 하루 8시간 틀어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보일러를 밤새 틀어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잠들기 30분 전에 미리 틀어놔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어두면 금방 잠들 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따뜻해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일러 없이도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10가지 생활 속 난방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창문 단열, 두꺼운 커튼, 러그, 틈새 막기, 습도 조절, 햇빛 활용, 문 닫기, 단열 슬리퍼, 온풍기, 온열 매트. 이것들은 돈이 별로 안 들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들이에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보일러 온도를 2도, 3도 낮춰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 1도 낮추면 난방비가 약 7%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2도만 낮춰도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은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난방비를 많이 쓰는 이유가 보일러를 오래 켜서가 아니라 잘못 켰기 때문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내 모드를 잘못 사용해서 조절기가 차가운 벽에 붙어 있으면 방은 따뜻한데 보일러만 계속 돌아가고요. 외출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외출 버튼 누르면 집이 얼어붙었다가 재가열하는데 엄청난 가스가 들어갑니다. 예약 기능을 오해해서 완전히 꺼버리면 다음에 틀 때
초기 에너지 소모가 몇 배로 늘어나고요. 온수 온도를 50도로 맞춰놨다가 찬물 섞어 쓰는 건 가스를 그냥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겨울 한철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 난방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크기 집에 사는데도 어떤 집은 한 달에 15만 원 나오고 어떤 집은 35만 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설정 하나 차이, 버튼 하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같은 시간 보일러 틀어도 훨씬 적은 에너지로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내 모드 대신 온돌 모드로 바꾸고요. 외출할 땐 보일러를 끄는 게 아니라 2시간 예약으로 바닥 온기를 유지하고요. 온수 온도는 42도에서 45도 사이로 적절히 낮추고요.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체감 변화가 확실합니다. 집은 더 따뜻해지고 난방비는 30%에서 50%까지 뚝 떨어져요. 여기에 집 자체의 환경 관리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죠. 창문에 단열 시트 붙이고 두꺼운 커튼으로 바람 막고 러그 깔아서 바닥 열기 잡아주고 문틀 창틀 틈새 막고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비용도 몇만 원 안 들면서 실내 온도를 2도에서 5도까지 올려주는 생활 속 비법이에요. 난방비는 줄고 건강은 지키고 겨울은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추위에 약하시잖아요. 실내 온도가 낮으면 혈압도 오르고 관절도 아프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난방비를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난방비도 절약하면서 집을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는 일석이조인 겁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바꾸셔야 한다면 저는 습관적인 외출 버튼 사용부터 멈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용이지 짧은 외출용이 아니거든요. 3시간 이하 외출할 땐 온도만 3도 낮추고 나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재가열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난방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 하나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차이를 만들어요. 그 다음으로 바꾸실 거라면 실내 모드를 온돌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조절기 위치 확인해 보시고 외풍 있는 곳에 붙어 있다면 무조건 온돌 모드로 바꾸세요. 바닥 난방수 57도로 맞춰놓고 한 주일 써보시면 체감이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온수 온도도 42도로 낮춰보세요. 손 씻을 때 미지근하게 따뜻하면 딱 적당한 온도예요. 이 3가지만 바꿔도 이번 겨울 난방비가 작년보다 20만 원, 30만 원 줄어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30년 동안 수백 가구를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창문 단열 시트하고 문풍지도 꼭 붙여보세요. 마트 가면 1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한번 투자로 겨울 내내 효과 보실 수 있고 내년 겨울에도 또 쓸 수 있습니다. 두꺼운 커튼이나 러그도 집에 하나씩 장만해 두시면 좋고요. 이런 작은 투자들이 모여서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시간대별로 어떻게 보일러를 관리하면 좋은지, 요일별로 어떤 습관을 들이면 효율적인지 실전 루틴을 쭉 짚어드릴게요. 그것만 따라 하셔도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혹시 집에 가서 당장 바꿔보고 싶은 설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